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시장을 보시면은 장이 또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장주에 좀 조정을 주는 듯 하다가 뒤에 가서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걸 보셨죠. 그죠? 물론 코스닥은 뒤에 가서도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둘 다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사실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그 전 단계, 소위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작지만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럼 이건 사실 대단한 겁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점심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중국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이렇게 빠졌어요. 주가가. 더군다나 얘 주가 흐름을 보면은 5일 평소의 쌍봉이죠. 그죠? 5일 평소 위에서 쌍봉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오늘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무슨 소리예요? 뭔가가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힘이 현지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계속해서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제가 점심에 한국경제TV 이 앞에는 빅샷, 지금은 남인호 수장님이 하시는 나의 투자,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만 제가 매번 그런 얘기죠. 도망가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건 분명하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여러분께 기본적인 골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저희가 2020년도에 저희가 부자 됩시다 그럴 때 보여드렸던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었죠. 이 그림이 제가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보여드리다가 제가 정말 어땠냐면 이거는 부자 되는 부의 지도입니다 그랬어요. 2020년도는 이거 한 장이면 끝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주가 올라가다 조정받아도 이건 1층과 2층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발목 정도가 삐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 걸 한번 보시죠. 어떻게 올라갔나. 자, 아직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끼는 분들 계세요. 자, 볼까요? 보십시오. 지수가요. 지수가 더블이에요. 그죠? 1439에서 이미 지수가 여기 보시면 물론 장중 고점은 아직까지 베끼지 않았지만 이미 종가상 고점을 베끼고 3258 지수가 더블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이 중간중간에 고비점이 있었죠. 특히 여기 길게 조정받는 여기 또 여기 조정받는 구간 뭐 지금도 뭐 조정을 받았지만 이때마다 여러분께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여기는 마디존입니다. 그죠? 여기도 여기 좀 마디가 좀 길어 여기 즉 마디존 다음에 또 다시 길어지면 여러분이 지칠까봐 이렇게 뭐라 하냐면 여기는 소위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기는 터널 구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요것이 여기 벗어나고 나오면은 여기는 선샤인이 비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속도와 이게 올라가는 속도를 비교해보면 너무 완만하기 때문에 불안하시고 이게 정말 가긴 가는 거야? 아마 이런 마음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여기서 올라간 것은 우리가 유동성, 돈빨이라는 것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게 올해 그러니까 미리 경기가 좋아질 것을 땡겨와서 그러니까 실적을 미리 땡겨와서 올라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뭘 기다리고 있냐면 야 정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니? 이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럼 얘가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는 것은 자 이제 여기까지는 올해의 실적을 끌고 왔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지겠느냐 안 좋아지겠느냐 결국 이거거든요. 이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중국 증시를 보면서 더욱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얘가 상상한 것에 따라서 조정은 준다 하더라도 중국이 저렇게 두드려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자, 도대체 그것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제가 올해 두 번째 보여드렸던 부자 되는 지도,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였나요? 이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장은 지금처럼 유동성만 갖고 올라간 이름하여 돈빨 장세에서 시장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든 간에 얘가 빠르면 뭐 2022년도 내년 말경 아니면 2023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딘가 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차피 한 번은 두드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머징 마켓 시장 쪽은 두드맞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게 또 믿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빅픽처라는 얘기예요. 빅픽처는요,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다가 경제교과서나 갖다가 펼쳐놓고 얘가 빅픽처 이런 게 아니라 수태 당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말고도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지금 제 점심 방송에 그 4.11 보는 남인호 수장님은 아마 여러분들 병풍 사건으로도 너무나 유명할 겁니다. 예전에 대신증권 매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미래에셋, 그러니까 대신증권의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지금은 뭐 조용하지만 지금 미래에셋의 레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다니셨던 분이에요. 뭐 지점장도 지내시고 굉장히 겸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뭐 그 외에도 다른 분들 보면은 그냥 뭐 젊은 친구들이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뭐 종목 같은 거를 분석할 때 뭐 2차 전지가 어떻습니다. 아니면 요새 우리가 많이 얘기 나오는 SMR이 어떻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가 어떻습니다. 라든지 이런 테마주 분석은 애널들은 얼마든지 젊은 친구들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빅픽처는요, 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몇십 년 동안 경험을 해봐야 이 빅픽처의 그림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매번 제가 얘기하는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다시 조정받아도 제가 여러분께 여전히 부자 될 기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저희 회원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작년에는 배당까지 받읍시다 하고서 끌고 왔고요. 지금 요번에 2차 전지가 조금씩 꼼지락꼼지락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얘들은 끝난 게 아니라 작년에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올해 좀 조정받고 있지만 얘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랑 똑같은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얘를 보시면요, 빅픽처의 그림에서 자, 빅픽처의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큰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었죠.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뭐 멀리 있는 것도 한번 제가 볼까? 맨날 제가 말씀드린 거, 저조차도 공포스러웠다고 얘기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공포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바로 여기였었어요. 여기가 언제였냐면 2000년도에 우리가 IT 버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밀레니엄 시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엎친다 접친 격으로 2001년도에 뭐가 터졌었냐면 9.11 테러가 터졌었어요. 예.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바로 여기가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처음에 여기는 감히 얘를 들어갈 엄두도 못 냈었어요. 왜냐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이걸 그대로 기억하시면 계시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트윈타워예요. 이 미국의 트윈타워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트윈타워를 비행기가 와서 팍 넘어지는 걸 본 다음에 이게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 이러다가 또다시 쟤네들이 비행기 몰고 와서 여기 다시 한번 저러면 어떡할까? 혹은 내부에 숨어있는 이런 조직적인 테러 조직들이 이걸 다시 한번 하면 어떡할까? 이건 겁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걸 느낀 겁니다. 역시 주식은, 보세요. 주식은 불안해서, 그러니까 어떤 공포에서 시작해갖고 흥분된 상태에서 끝나는구나. 경기가,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미 얘가 모든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야, 이제는 테러가 발생되지 않을 거야. 테러에서 미국이 완전하게 승리했어. 이미 주가는 그러면 어디 갔을까? 정말 저만치 갔죠. 여러분, 요번에도 제가 제일 많이 쓴 표현이 얘가 코로나19가 해결 때쯤 되면 주가가 저만치 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BPX 그러면서 부자 됩시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었어요. 그 경험을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처음에 초창기 이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누웠다가,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근데 제가 보는 사인에서 이미 사실 신호는 몇 수가 나왔었어요. 한번 보실게요. 도대체 저때 보면 야, 이건 분명히 매수 신호인데 여기서 갈 수 있을까? 보세요. 제일 많이 쓰는 신호, 주가가 우리가 240선 있을 때는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딱 하나만 하잖아요. 뭐요? 60선 쌍바닥. 어떠세요? 여기에요.
여기 육지선 쌍바닥 주잖아. 그럼 얘는 분명히 기초 분석상 얘는 바닥 찍은 거거든요. 또 한번 볼까요? 2015년도 12월 달에 금리 올렸을 때 미국 증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여기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죠. 이미 저기서 경험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야, 이게 또 와서 비행기가 들어박으면 어떡할까? 자폭 테러들이 나오면 어떡할까? 그런데 주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정식적으로 매매 좀 제대로 했다는 게 어디냐면, 여기서 박스권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 구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 구간이요. 이 그래프를 제가 다른 쪽, 얘는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 구간은 조금 아까 보여줬던 이 주가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흔들 수 있는데, 봐요. 아까 그거는 그 2003년도에 나온 현상인데, 이건 2008년 우리나라 현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리밋 공략이라는 거야. 얘가 올라갔다는 모르겠는데, 올라갔다 잠깐만 어느 세월에 얘가, 어느 순간에 얘가 두둑맞지 모르겠는데, 내가 할 때마다는 찬스가 있구나라는 거야. 왜냐면 얘는 유동성을 바탕에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실적 중심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화요일 날이니까요,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간결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이 올해 여름 부자 되는 지도다 그러는데, 시장 분석 이렇게 할게요. 자, 시장 분석 지금 이렇게 할게요. 지금은 상당히 독특한 시장입니다. 독특한 시장이다. 자, 이게 독특한 시장이 뭐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식과 채권은, 채권과 주식은 해와 달이다.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지고. 쉽게 해서 주시장이 강하면 채권이 약하고, 채권 가격이 강하면 주식이 약하고. 그죠? 이걸 우리가 해와 달과 같은 관계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세요. 주시장 강한 건 이미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주시장이 강합니다. 근데 요새 채권 시장 어떤가요?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은 얘가 이제 이 가격이 내려가는 걸 보고, 이 금리가 내려가는 걸 보고, 채권 시장을 뭐 이해 못하는 분, 이제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줄 놓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여기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죠. 그죠? 지금은요, 주식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요. 됐을까요? 채권 가격도 강세를 보이는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는 장세예요. 어때요? 조금 이해가 갈까요? 그러면 아니 주식도 강한데 채권 가격도 강해? 이건 어디서 오느냐? 누차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말씀했던 골디락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듣게 되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식상하거나 뭐 그냥 그저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상당히 독특한 시장이 있다. 지금은 어떤 시장이 있느냐?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이 동시에 가는 장세에 들었잖아요. 여기 얼마 전에 CPI 그 발표했을 때 4점에서 4.7로 갈 줄 알았는데 5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채권 딜러들이 채권을 샀죠. 그죠? 채권 주식이 확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발표할 때 보니까 야 4.7이면은 이제 시장이, 제가 그래프 그때 보여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볼까요? 잠깐 보시면 여기 꼬랑지 윗골이 달렸을 때잖아요. 이때요. 순간 채권 가격이, 채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확 올라간 듯 하다가 그냥 두드맞췄지 않습니까? Why? 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 중고 자동차 가격이 거의 한 30%가 물가 상승에 얘가 영향을 줬고요. 이 앞에는 무려 50%나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던 것이 패드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일시적이야. 근데 실제 뚜껑을 보니까 유스트카, 이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지금 중고차라고 하면은 지금 탄소 제로 시대를 갖다가 선언한 마당에 중고차가 여러분 같으면 지금 중고차 사겠어요? 안 사죠. 그냥 렌터카 빌려서 다니겠죠. 근데 렌터카 한번 살려면요 줄을 한참 서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 지인이
그 휴가 갔을 때 여러분들 렌터카를 빌려서 그걸 타겠다고 기다리다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갖고 포기하고 갔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미국 누리보다도 교통망이 더 많잖아요. 이 자동차에 대해서만큼은. 그죠? 뭐죠? 우리 뭡니까? 우버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지금 미국은요 한마디로 하면 돈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번에 이 일시적인 현상에 따라서 이거 말고도 사실 어쩌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거 이대로 가만 놔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6조 달러를 푼다잖아요. 여러분 제니 앨런이 이번에 뭐냐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 주는 것이 미국 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는 돈 계속해서 풀 테니까 일단 알아서 금리가 좀 올라가라 이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음모론이 등장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누굽니까 트럼프 시절에도요 구태여 트럼프가 금리를 감세 정책을 쓰지 않아도 이미 미국의 경기 돌아서고 있는데 감세 정책을 쓰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8년도 1월 달에 주가 확 내려갔다가 또 2018년도에 9월 달에 꾹 치고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다른 나라 증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요. 금리를 올려도 감세 정책을 쓰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들이 폭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무슨 얘기냐면 좁아진 정부에서 구태여 지금 돈을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풀까요? 여러분들 돈 많이 풀 때 느끼는 거는 바로 양털깎기 전략이잖아요. 돈을 왕창 풀어놓은 다음에 돈을 빼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확 주저앉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G7 선진국 회의에서 나타난 건 뭡니까? 우리가 보통 기승전 중국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이건 시작부터 중국이고요. 끝날 때까지 중국 얘기밖에 없었잖아요. G7.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번에 대만 해협 문제 나왔죠. 홍콩 인권 문제 나왔죠. 신장 위구르 문제 나왔죠. 어? 여기다가 코로나19 이거 발원지 조사하는 거 얘기 나왔죠. 딴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딴 때는 중국 얘기도 자세하게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얘기 했었냐면 러시아나 만만한 북한 얘기만 했었잖아요. 다들 중국은 자기네들 물건도 팔아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 얘기는 쏙 뺐었는데 요번에는 결국 거기에 공동선언을 해놨던 것은 합의를 했다는 얘기고요.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강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갈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웬만한 나라들 보면 거의 70% 이상이 중국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시진핑 정부 들어서 시진핑 체제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우리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뭡니까? 조선 구마사인가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김치 보시죠? 더럽게 아주 사람 들어가고 김치 만드는 거 보셨을 거고요. 삼계탕도 지네 거다, 김치도 자기네 거다, 심지어 태권도도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 정서가 한복도 지네 거다. 어떻게 보면 걔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중화민국 사상이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중화민국에서 중심은 중국이고요. 중국은 천자고요. 아편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중국은 제일 넘버 원이었잖아요. 아편 전쟁 이후에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이 중화민국 사상이 전 세계에 가면서 요새 공자학원이나 뭐냐 다들 문 닫는 거 많이 하면 느끼시죠?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중국도 마찬가지야. 뻔히 알잖아요. 1990년도 이후에 일본이 양털깎기 전략에서 단 걸 아니까 중국도 그것 때문에 최근에 2중 3중으로 그걸 안 당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외화 지준율도 5%에서 7%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뻔히 아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소위 음모론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약간 독특한 시장이다. 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뭘까? 딱 하나요. 돈이 철철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데 그래서 옐런은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미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 그런데 또 거기다가 6조 달러를 또 푼다는 거잖아요. 어? 적주가 됐습니까? 자, 이런 상태 속에서 결국은 골디락스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요.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러면 오늘 저는 우리나라 상에서 놀랬습니다. 중국이 이 따위로 조정을 받아버리면요, 우리는 무조건 뒤에 가서 조정받거든요. 그죠? 매매 모래통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죠? 와라 이것 봐라 뒤에 가서 말아 올라가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자, 다른 데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계속 뭐 미국 얘기는 워낙 많이 했던 구간이니까 다른 쪽도 한번 보시죠. 어떤가? 여기 독일 어때요? 독일. 와, 우리 얘 보면 이거 우리 그 60 상방 패턴이네. 그죠? 매매 패턴은 똑같죠. 60N자잖아요. 맨날 제가 얘기하는 거. 독일 꾸준하게 올라가죠. 주가 흐름을 보시면 또 뭐 어디가 보이나요? 뭐 프랑스. 오, 오히려 여기 그런 느낌 없으세요? 한번 예를 볼게요. 미국 한번 볼게요. 오히려 미국이 그죠? 어떠세요? 물론 올라가는데 어때요? 미국이 약간 오히려 두세 달 동안 눈 돈 느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프랑스, 아까 독일, 또 어디가 여러분들 궁금하죠? 이렇게 보시면요, 뭐 어디든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나라들 한번 쭉 보십시오. 주변국들 한번 좀 보십시오. 보면 어떤 분이 일단 아까 프랑스가 아마 여러분들 시야에는 눈에 팍 들어오는 게 더 각도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얘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냐면 초기에 백신 보급이 미국에 편중됐었죠. 뭐 이스라엘인데 미국에 편중됐었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미 경기 회복에 대한 것들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돈을 풀면 달러가 약할 거다 그랬는데 오히려 달러가 강한 현상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의 힘은 경기잖아요. 먼저 올라갔는데 이제 뒤를 이어서 어디가 올라가는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같은 이머징 마켓 시장 쪽. 자, 이게 한국이라고 써놓을게요. 그 다음 어디요? 유럽이요. 그죠? 결론. 오늘 중국이 저렇게 두들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잘 실감은 안 나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주시장은 선반영하는 드디어 백신 효과가 기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가 가요?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6조 달러는 돈을 풀겠다. 물론 명목상으로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흑인이나 특히 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미국을 가기 전에 흑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흑인들이 못 살고 있다는데 그게 근데 실제로 그 미국을 가보면요, 왜 인력 시장이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무슨 일 있을 때 집에 뭘 고치거나 잔디를 깎거나 할 때 사람 불러다 쓰는 거 있잖아요. 저 깜짝 놀래. 길가에 웬 사람들이 서성서성거려서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인가 했어요. 스페인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못 사는 사람들. 보다가 만약에 집에 무슨 공사하다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얼마 줄래? 그러면 얼마. 그러면 이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게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이제 얘들은요, 취업률도요, 지금은 취업률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은 왜냐면은 9월달, 아직 지금 9월달까지 뭐가 있었냐면은 얘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실업수당을 받는 것 외에 주당 300달러를 더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월간 2,800달러, 우리나라도 한 300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뭐 가서 일을 안 하나 똑같았거든요. 일을 하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취업할 것도 없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될까요? 적극적으로 취업하게 되면요, 앞으로 또 이 얘기들, 그러니까 야 이거 어쩌면 테이프링이 앞당겨 줄 수 있어,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뭐냐면 이제 이번에 점도표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좀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것도 참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아니 뭐 이건 뭐 예측 자기들이 알아서 조사한 내용이니까 뭐 저희가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점도표상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좀 앞당겼어요. 그럼 주가는 충격 받겠죠. 이상 조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근데 이건 모르죠, 뭐 이걸 보야 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은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그 이유는 딱 하나로 할 수가 있어요. 딱 뭐냐면 벤 버냉키의 트라우마, 이거를 일단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누구의 의지냐? 제롬 파웰의 의지다라는 겁니다. 제롬 파웰의 의지다. 트라우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돌려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트라우마가 나온 건 2013년도입니다. 여기 2013년도 어디쯤 있을까요? 미국 여기 있네요. 2013년도에 여기 중간에 가다 보면 여기요. 2013년도에 여기 2013년 어디쯤이나 2013년도 여기네요. 여기 좀 이렇게 훅 빠지는 거 보이죠? 5월 달에 갑자기 벤 버냉키 회장이 예고도 없이 우리가 테이퍼링을 실시할 수 있다 하면서 주가가 확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원래 실시가 되는 건 한 9월 정도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머징 마켓 쪽이 충격을 많이 받는 바람에 언제 실시됐냐면 2014년도에 이때 실시한 겁니다. 영향 받긴 받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얘네들은 저점을 높이면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미국 사세요? 여러분 만약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좀 줄이시고요. 미국 사십시오. 가까다 보면 무슨 국뽕방송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요. 우리나라 주식만 하지 왜 다른 나라 하냐고요. 여러분들 부는 재산은 그러면 우리도 국산품 우리 것만 써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럼 우리나라 물건도 다른 나라로 수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전 가까다 우리나라 원전을 수출한다고 할 때 사실은 많이 웃겼어요. 아니 우리는 원전을 갖다가 탈원전을 실시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원전을 한다. 여러분 안 웃겼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정책인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우리가 원전을 쓰면서 야 우리 게 좋아 그러면서 사 그래야 상대방이 사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근데 결국은 탈원전에 대한 게 다시 돌아오게 생겼죠. 아니 이번에 원자로 관련된 얘기가 이게 완전히 뒤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우리가 친환경을 가려고 하니까 뭐 수소를 만든다든지 뭘 하려고 하니까 원전이 필요하고 다만 이제 원전 우리가 저쪽에 그 구스토론에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저 어디입니까? 일본에서 나타났던 그 현상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카백에서 딱 좋은 게 바로 그 소형 원자로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다시 원전이 이제 돌아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anyway,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꼭 미국은 꼭 하십시오. 제가 여기 뭐 여러분께 이 공개 강의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아마 이 화면을 한 몇 년 동안 이제는 뭐 보여드리다가 요즘 별로 많이 보여드리지도 않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가? 이거 말고요. 아마 여러분께 한 번씩 저희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건가요? 아마 이거인 것 같은데요. 우리 뭐 박과장이 이거 심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 여기 SFX라고 있잖아요. 뭐 구태 뭐 딴 거 복잡하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 갔죠? 그냥 적금부지 붙는다면 저는 이렇게 재테크를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주식을 보면 어떤 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잘 갔다 온 거 갑자기 장대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많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뭔가가 문제가 터져도 나머지 종목이 올라가면 우승하는 건 뭘까요? 바로 미국의 ETF입니다. 아직도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요. 하십시오. 거듭이지만 무슨 뭐 국뽕방송도 아니고 우리 거만 알아? 다만 저는 어디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시중일간. 얘들은 하지 말라고 하죠. 얘들은요.
선생님 왜 예전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중국 영화 안 좋아하세요? 우리는 그 예전에 추석이나 설날 때 보면 중국 영화 매번 보지 않았어요? 뭐 취권도 보고, 그죠? 뭐 지금도 기억나는 영화들이 많이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천매밀 이런 영화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성령 영화를 워낙 많이 봤고, 뭐 이슬람 영화를 워낙 많이 봤고, 아니면 또 뭡니까? 영혼 몰생이야 뭐 이런 영화도 많이 봤고, 그죠? 굉장히 가깝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까우려면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 늑대 외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면서 상당히 많이 이 중국에 대해서 그 밀어내는 이런 상황들이 요번에 G7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도 제가 많이 놀란 건 뭐냐면, 야, 예전엔 저렇게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전 세계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완전히 중국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등소평 아시죠? 덩사평. 등소평. 어떻게 보면 지금의 중국을 있게 한 그 등소평이요. 지금의 중국을 그나마 잘 살게 한 등소평이요. 이 등소평의 도광양의 정신, 절대 미국과 붙지 말고 100년 동안은 절대 거기랑 붙으면 안 된다. 이걸 개무시하고 덤벼드는 게 시진핑이죠. 모택동, 이 모택동 사상이잖아요. 모택동 사상.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걸 좀 공부해 본지 모르겠지만, 이 만약에 그 등소평 사상이 그대로 이어졌으면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미국은요, 중국은요, 미국이 모르는 사이에 어느서 중국이 미국을 완벽하게 추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어디에서, 제 기억에 그때 어디라 프랑스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프랑스와의 국교 정상화 기념인가? 그때 가서 시진핑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중국은 잠자는 사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때.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왜냐면 그 앞에만 하더라도 그 굉장히 이 시진핑 이전에 여러분들 많은 주석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막 우리가 지금처럼 중국에서 막 그런 적은 그렇게 없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지금 시진핑입니다. 근데 이제는 숨겨져 있는 그 이빨들을 다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 보면요, 철광석, 그죠? 전 세계 한 3분의 1을 공급하나요? 뭐 중국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쏙 빼놓고 와인 금지시키고요, 또 뭐 소고기 금지. 호주가 엄청나게 처음에 타격을 받았었잖아요. 하지만 호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원지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영국은 더 또 열받아 있죠. 홍콩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번에. 중국은 갈 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생각할 때 위기는요, 금리 인상에서 위기가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때려잡기에 나섰을 때 어디 가요? 미국이요? 아니요. 미국 앤드 비중국이요. 중국이 아닌 나라들이 미국과 힘을 합쳐서 중국 때려잡기에 나섰을 때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숨어있는 리스크지, FOMC나 이게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들이 위치도 더러운 위치에 걸린 거죠. 여기는 굉장히 좋다 그랬습니다. 마틴 구와는. 여긴 나쁘죠. 이거 부욤이라고 그래요. 부욤에서 딱 걸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리스크는 중국이다. 거기다가 우리 비 오기 시작하고 장마저 보시죠. 이제 TV에서 조만간 막 미국에서 폭우 쏟아지는 거. 요새는 TV 별로 안 나오잖아요. 막 폭우 쏟아지고 산사댐 붕괴기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물에 잠기면 후쿠시마 그거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런 얘기도 나올 거고요. 지금 가장 큰 위기는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꼭 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 위해서 미국 꼭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꼭 미국 하십시오. 중국은 하지 마십시오. 중국은 시진핑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갑자기 많이 없어졌다 나타나고, 판빈빙은 어떻게 됐나요? 뭐 정신없죠? 내년에 더군다나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교수님들, 왜냐면 우리가
저희도 회사의 조직을 갖고 움직이는 전문가 중에서 보면 혼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회사 조직으로 지금도 밖에서 지금 몇 명이야? 2명이 대기 중에 있네요. 우리 박 과장하고 우리 상엽 씨하고 2명이 대기 중에 있는데 많이 있지만 어떤 뉴스 저희가 무슨 언론도 아니기 때문에 뉴스를 종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또 유료로 보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좋은 데이터들 제공하시는 교수님들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죠? 제가 좋아하는 평소에 존경하는 교수님 이분들의 데이터도 로우 데이터도 제가 많이 하는데 그분의 얘기 중에서 딱 하나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 중국에 투자하라?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보십시오. 여긴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거는 가능해요. 트레이딩은 가능합니다. 트레이딩 아시죠? 잠깐 들어갔다 먹고 나온 트레이딩은 그건 가능할 수 있는데 투자는 뭐냐면요. 투자가 뭐냐면 타이밍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돈 생기면 돈 생길 때마다 넣어놓을 수 있는 것이 투자의 관점이거든요. 얘는 투자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등수평 같은 인물이 나타나면 모를까?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은 이미 포스트 시진핑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접수됐어요? 응?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왜 이렇게 전 세계로부터 둘맞고 있느냐? 부채 외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부채 외교라고 해야 되나? 부채 정치, 그냥 부채 정치라고 할게요. 뭐냐면, 못 사는 아프리카, 여러분들 보시면, B3W 그 정책이 나왔죠. 이것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그냥 골자만 얘기할게요. 왜냐면 제가 왜 오늘 중국 얘기에다가 할애를 많이 하냐면, 지금의 제가 살 때는 아킬레스건은 중국밖에 없어요. 금리가 아니에요. 만약 금리 문제 때문에 떨어져도요, 걔는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자기네가 살아남으려면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진핑 입장을 보면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내년에 3연임이 있고 내년 2월 달에 중국은 올림픽이 있잖아요. 이제 볼만 할 겁니다. 이게 이 싸움이요. 완전히 개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 못사는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 길 닦아줄게. 도로 너희들 항만 해줄게. 비행장 닦아줄게. 야 돈들 빌려가. 돈 빌려가갖고 니들 전부 다 해. 근데 얘들이 빌려갖고 이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운영권을 뺐죠. 그죠? 이러다가 뒤지게 당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이 두테르테요? 뭐예요? 필리핀이요. 뭐 나는 형제의 국가고 뭐 개제라를 떨다가 완전하게 당한 사람이 누구죠? 필리핀에 이름 맞아요? 두테르테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요.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주변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여기다가 중국 배들 와갖고 막 여기다가 뭐 인공 뭐 조작해놓고 이건 내 거라고 그러다가 완전하게 뒤통수 맞잖아요. 두테르테. 이름도 두테르테고요. 완전히 피부 왔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중국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걱정됩니다. 예전에는 트럼프하고 싸울 때는요. 트럼프 싸울 때는 무역전쟁만 갖고 싸웠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무역전쟁하고 관세를 넣는데 그러면 무역적자가 개선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죠? 이제 완전 전면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조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연약하다는 생각을 착함 느끼는데 처음에는 열면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지 모르지만 조 바이든 된 다음에 저거 술에 술 타고 물에 술 타고 그 아들 그 사건도 있고 저거 제대로 될까 그랬는데 웬걸?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예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일제일 맞짱을 떴잖아요. 그죠? 너 나와. 그래서 맞짱을 떴잖아요. 다른 나라 야 니들은 상관없어. 니들은 니들 알아서 해. 그래서 여기서 상대로 자유로웠던 것이 우리나라였었죠. 그죠? 일부 약간 친중여도 괜찮았고 친북여도 괜찮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왜? 트럼프 대통령 또 저기서 한번 만나고 이벤트 굉장히 좋아했고요. 됐죠? 근데요. 지금 중국 어때요? 줄을 서시오. 어때요? 접수했어요. 줄을 서시오 그러고 있죠. 됐어요? 줄을 서시오. 지금 호주나 이런데요. 호주 지금 중국에 수출이 그렇게 많았는데
저 호주 어디야 인도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이렇게 해갖고 쿼드에 돼 있죠. 우리 지금 쿼드 플러스 가냐 안 가냐 그러고 있잖아요. 에? 이거요 세계 격전지가 만만찮게 나올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도 이제 조만간 반기 시작될 텐데 이거 왜냐면 1대1로 그죠? 1대1로 육상과 해상을 잇는 제2의 실크로드 여기에 타격을 받고자 아까 얘기했던 B3W가 결국 거기에 대한 거죠. 세계은행도 여기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못 사는 나라들 이거 할 때 돈 빌려주는데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완전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중국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요 뭐 싫고 좋고를 떠나서 보면요 참 중국이 대단한 나라다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저 밑바닥에 있다가 언제입니까? 2001년도인가요? WTO에 가입하면서 깜도 안 되는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놓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이렇게 2차 대전 끝났을 때도 보시면은 그 미국이 일본이나 독일을 식민지 삼지 않았죠. 그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세계대전이 했을 때 3B와 3C가 부딪히는 구간에서 전쟁이 터졌다고 했어요. 식민지 확장 정책이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네 나라 물건도 팔아먹고 그런 정책을 많이 썼잖아요. 세계사를 통해서 보면. 근데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강국으로 올라섰는데 44년도에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이 바로 그 배경이잖아요. 근데 미국과 소련이 연합국이 여러분들 미국과 소련이 같이 손잡고 싸웠다면 아마 세계사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일도 있었나 그러는데 세계대전 때 그랬잖아요. 연합국에 들어가서 싸운 거잖아요. 독일하고 맞짱 뜨려고 그때는 동시에 승종이 됐잖아요. 근데 딱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둘이 미소 냉전 시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민주주의를 그 다음에 어딥니까 구소련은 공산주의를 심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원래 점령을 4개 이거 얘기하자면 얘기 좀 길어지는데요. 이게 서로 4개의 어떤 서로 다른 점령을 당했는데 어쨌든 크게 나누면 딱 둘로 나눴을 때 여기 공산주의냐 민주주의일 때 여기다 동독을 심은 게 구소련 아닙니까? 그죠? 근데 결국 구소련은 어떻게 됩니까? 1991년도에 무너지죠? 핵을 갖고 있는데도 무너지죠?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이 앞에 제가 국고조회 왜 아직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한 3만 콜 정도 보셨던데 이 앞에 금리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와운에서 가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이후에 딱 이게 터진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무슨 뭐 성견지명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세계 정세를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중국의 대압박 정책이 쓰는구나라는 겁니다. 결론 이 위기는요 금리 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중국 문제를 굉장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는 금리가 아니다. 됐어요? 위기는 금리가 아니다. 그럼 위기는 뭘까요? 네. 드디어 7월 이후에 7월 아직 지금 시간 남았죠? 7월 이후 미국과 중국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여기 미국 옆에다가 써놨죠. 비중국 그죠? 중국이 아닌 나라와 중국의 충돌 이게 어떻게 나타나에 따라서 시장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그래프 하나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프 잠깐만 보시면요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과 같이 움직이다가 얘가 딱 갈라진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야 지금 몇 분 지났냐? 여러분들 종목 얘기해줘야 좋아하시니까 다시 종목 얘기로 맨 끝에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예를 한번 볼게요. 보세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2008년도 여기까지는 같이 갔어요. 2018년도 1월달까지는 같이 가다가 꼬꾸라지죠. 이렇게. 그죠? 미국을 잠깐 볼게요. 미국을 보면 우리는 2018년도 1월입니다. 그런데 미국이요. 미국을 보면 2018년도 1월달에 어디냐면 여기죠. 얘들 꼬꾸라지지 않죠. 내려왔다가 들어줬죠. 여기까지. 1월, 9월이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꼬꾸라졌을까요? 바로 중국 따라간 겁니다. 중국이요. 보실까요? 2018년도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2018년도 여기 밑으로 확 꺾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1월달에 이거 꺾어지는 거 보이시죠? 확 여기도 막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왜요? 이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죠. 무역 전쟁이잖아요. 접수가 됐습니까? 여러분 재밌었나요? 여러분 재밌었습니까? 여기에 제가 지금 한 두어 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알아야 빅픽처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눈치 깠을 겁니다. 봐봐요. 제가 미국이 올라가다가 조정받던 뭐던 이 유튜브에 가서 보십시오.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요. 유튜브 여기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요. 여기 어디를 보시나? 여기 짧잖아. 내용이 오고 짧잖아요. 여기요. 여기 문제는 금리가 아니다. 이벤트와 시추, 골디락스의 마법,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이때마다 얘기한 거는 내려갈 때마다 도망가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내려갈 때는 찬스입니다. 맞아 보자. 온통 그 얘기한 게 뭐냐. 만약에 맥점이 금리 문제였다면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보고하자 그랬을 겁니다. 이해했어요? 아니 금리가 문제였다면 보고하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고하자가 아니라 겁내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왜요? 맥점은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맨 끝에 맥점은 미국인데 미국의 금리인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구독과 알람 안 해주셨으면 보십시오. 이거 한 5분 정도 하나 그래요. 내용이 짧아요. 지금 이거 하는 대로 1시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할 여력도 없고 잠주에 돈 벌어야죠. 저희 형들 돈 벌게 해드려야죠. 더블클럽 운영하고 그거 하는데 이거 한 5분밖에 안 되니까요.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이렇게 큰 맥점은 이제 잡아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는 겁니다. 얘가 7월 이후거든요. 7월달 분다고 해서 금세 미국과 중국이 금세 전쟁 터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오히려 만약에 FOMC에서 아까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가 금융상 조기 가능성이 있다 해서 내려온다면 오히려 저희는 찬스다. 여태 만약에 변화가 되면 말씀드리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레버리지요. 여러분들 그냥 1배수짜리는 그냥 파는 게 069, 5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배짜리는 12630이 있어요. 아셨죠? 여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조정할 때마다 쭉쭉 모아가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찍지 않아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펼쳐놓고요. 여기 볼게요. 12630 아주 편해요. 저희만 갖고 있는 거. 남들은 없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번개 눌러갖고요. 이렇게 볼게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뭔 톤이요? 에브리바디? 맨날 무슨 톤이요? 들어오시자마자 매번 들었던 게 뭐냐면 녹톤이에요. 녹톤. 특히 얘가 포함 아래면 외바닥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줍줍 하십시오. 끝나보시면 압니다. 지금 300% 나와 있습니다. 300%. 밑에서부터 시간님들로 베팅해놓고. 됐습니까? 예, 줍줍 하시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요. 특히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스파이 사세요. 스파이요. 예요. 자녀분들을 위해서도요. 여기다가 사주세요. 매월 한 번에 쏠 거 없이 매월 월급마다 넣듯이 얘 연평균 10% 이상 배당까지 합하면 한 12, 한 13 이 정도 됩니다. 스파이. 그 다음에 3times는 SPXR입니다. 딴 거 여러분들 우주항공 테마를 보는다 아니면 돈나무 여사 거 뭐 하는지 돈나무 여사 거 위에서부터 착살났죠. 그죠? 어딘가 또 기사에 상하겠죠. 얘 사십시오. 얘들이 딱 좋습니다. 얘들이 딱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 우리는 우상향, 이번 달에 우상향할 종목 군단들을 여러분께 우상향 종목군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릴 때요. 제가 여러분들 다른 뜻 없습니다. 얘를 자랑질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베팅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대충 보십시오. 저도 이제 얘 쭉 봐야. 자, 카카오, 여기 삼성 SDI, 하나솔루션, 효성첨단은 여기 올라가는 거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브하고 SM하고 같이 있습니다. 요게 최고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근데 얘들이 내려가고 있죠. 얘들이 하나 요새 금리가 내려가니까 얘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면 좀 줄이려고 했는데 저희가 한 3분에까지 줄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먼저 올라갔다 이제 얘들 빠지고 얘들 빠져도 올라가겠죠. 자 이제 이렇게 또 보놓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삼성전자 많이 갖고 계시죠? 그죠? 저는 뭐 이거 워낙 싸게 샀으니까 6만원 안에서 샀으니까 배당도 받고 얘들은 뭐 젖소예요. 젖소. 때 되면 이렇게 젖을 줍니다. 이렇게 이미 작년 연말 배당, 특별 배당, 분기 배당 다 받고 그죠? 자 얘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못 올라가냐면 왜 못 올라가냐면 주가가 항상 움직일 때 지그재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 주면 얘가 그 다음에 반드시 조정을 주게끔 됐습니다. 열을 식혀야죠. 그죠? 요 그림을 꼭 기억하시죠. 얘는 일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주고요. 월간 단위도 이 모습을 주고요. 특히 이번에 새로 자꾸만 말씀한 것이 뭐냐면 연봉에서 이런 모습을 주고 있어요. 보실게요. 자 여기다가 연봉을 뿌려볼게요. 얘들이 왜 못 가는지 연봉을 뿌려볼게요. 물론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 TSMC에 못 쫓아갑니다. 미안한 자존심 상한 얘기지만 TSMC에 못 쫓아갑니다. 왜냐면 지금 비메모리 분야는 삼성전자가 뛰던 분야가 아니에요. 얘들은 메모리 분야에서 뛰던 거잖아요. 메모리 쪽에는 삼성전자 독보적이잖아요. 다만 이미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누구더라? 그 야구 농구 잘했던 조던 맞죠? 조던 그 마이클 조던이 농구 잘하지 골프를 잘 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골프 선수로 전향했다고 뭐 하듯이 마이클 조던을 생각하면 됩니다. 삼성전자는요 농구를 잘하던 메모리 잘하던 분야예요. 이거는 비메모리 쪽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파운더리 업체 그러면은 남이 주문한 걸 단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반도체 설계를 할 때 하다 보면 난이도가 높은 데지 뭐 막히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TSMC 같은 경우에는 얘들 지금 몇십 년이니까 뭐 독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거의 동시에 이 반도체 쪽에 뛰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길이 달랐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이고 얘네들은 비메모리 쪽인데 그럼 각종 설계를 봐서 뭘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 노하우가 엄청 쌓여있죠. 그러면 설계하는 업체들이 이걸 하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공시켜 줍니다. 요런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나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노하우가 쌓이는 것이 TSMC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만 엄청난 건 뭐냐면 아마 지금 TSMC가 전체 마켓 시어가 한 56%, 삼성전자가 한 18%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도 정말 삼성전자가 정말 여러분들 또 여기를 이재용 회장하고 붙여갖고 뭐 또 여러분들 주식은 주식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앞에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또 그 앞에 뭐 더 누구시죠? 고 이병철 회장이신가요? 저는 왜냐면 LG맨이었기 때문에 보면은 그래도 여기다가 발을 들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되는데 삼성전자가 분명히 기여한 바는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뭐 승계가 어떻다 뭐 불법이다 그거 말 제가 지금 그런 거 저는 그쪽 모르고요. 그냥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 갖고도 자랑스럽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대차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 갖고도 자랑스러운데 우리 무슨냐면 왜 부모가 가까다 야 저 새끼는 내 배에서 나온 새끼가 아니고 부모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뭐 예전 같으면 뭐 개천수 6년에 따라서 부모가 예서 뭐 환경미화인데 뭐 서울대 무슨 어디 뭐 수석으로도 갔다 뭐 이런 거 나오듯이요. 나라를 뛰어넘는 이 회사들입니다. 뭐 그래서 한때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본사를 뭐 미국으로 아마 진짜 삼성전자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 같으면은 얘들은 지금 주가가 여기 있지 않겠죠. 그죠? 자, 뭐 이건 별 저기 하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자, 삼성전자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 얘는요 태생이 우상향 족보를 타고났어요. 혹시 여러분 만약에 물려서 너무 높게 사서 그러셨다면 얘도 우상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아까 뭐 나노 문제 여기 자꾸만 이걸 TSMC랑 비교해갖고 TSMC보다 턱도 없기 때문에 주가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요 조금 수율만 좋아지면요 얼마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점핑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좀 나오고 나면 아무래도 뭐 분위기도 좀 낮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 얘는 그냥 물론 뭐 5나노에서 수율도 안 나오고 뭐 저 어딥니까 저기 TSMC가 이제 1나노까지 가고 물론 그거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사실 딱 하나는요 보세요 이거예요. 뒤지게 많이 올라가서 못 가고 있을 뿐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게 없다는 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얘들이 만약에 메모리만 하면요 얘들은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그래요. 경기 민감하다는 뜻이 뭐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졌다가 경기 나빠지면 내려간다. 이게 경기 민감주 뭐 복잡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 흐름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상했죠. 근데 여기다가 어쨌든 플러스 아직은 미천하 있으나 비메모리 분야가 여기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얘는 그냥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우상향 그래프. 경기를 별로 타지 않아. TSMC가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10배나 더 많이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죠? 얘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다만 제가 삼성전자 저희 회원들도 많이 갖고 있고 이거 뭐 6만원대 아래 샀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이에요. 삼성전자 보통주를 올라갈 때마다 터시고 우선주가 내려갈 때마다 바깥하세요 그래요. 대신 수량만 바깥하면 똑같습니다. 됐죠? 됐죠?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구간 건데 있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 SE 같은 것도 여러분이 구비를 좀 주세요. 얘 왜 못 가냐고요? 이제 끝나 아니에요. 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작년에 한마디로 뒤지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러면 카카오는 그냥 작년에도 갔는데 올해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IPO들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카카오. 그죠? 카카오. 그래서 네이버 역시 얘들도 뭐 1, 2등 하고 있는데요. 얘들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같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탄력주 중에서 좀 얘기할게요. LG 이노텍이요. 이거 저희가 한번 갖고 있던 종목이긴 합니다. 탄력도가 약해갖고 중간에 정상했었는데 여기서 또 한번 느끼는 건 마틴에서 역시 뜨는구나. 마틴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이죠? 회원님들 어떠세요? 마틴만 오면 뛰죠? 하다못해 비트코인도 마틴에서 다시 뜨고 있습니다. 얘 지금 너무 많은 욕 올라갔으니까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또 이렇게.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요. 일단 올해 영업이 1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 여기 LG노텍은 이 애플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또 광학 솔루션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삼성 SDI 얘기했는데 삼성 SDI 있는 분들은 이거 사실 필요 없는데 없으신 분들은 얘가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틴 넓어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그죠? 요거 이미 뭐 복잡한 문제는 다 끝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밑에서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효성그룹을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뭐 주가 돈을 벌어주기가 좋은 거죠. 저희가 효성 첨단 갖고 있잖아요. 효성 첨단을 때렸을 때 얘가 장대 보면 줄여줘야 됩니다. 이럴 땐 줄여줘야 됩니다. 이럴 땐 줄여줘야 되는데 얘는 밑에가 올라가고 있죠. 얘는 뭐냐면요. 얘가 내려와서 만나던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올라가서 만나면 또 뜹니다. 이제는 효성은 뭐 스판덱스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런 쪽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 쪽의 문제가 아니죠. 효성은 그룹 자체가 수소 중심으로 이건 저희가 아마 효성은 효성 첨단은 저희가 아마 월말 공약주로도 아마 이렇게 내보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종가 공약도 내보냈던 것이 있었어요. 효성 TNC요. 아까 얘기했던 스판덱스요. 이거 굉장히 아주 뭐 쫄깃쫄깃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도 밑에 여기 하나 그냥 가장 간단한 꿀팁은요. 마틴을 그려서 얘가 넓어지고 있으면 얘는 물릴 것이 없어요.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더 살 거예요. 더 사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지만 내려와서 만나던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올라가서 만나던 결국은 얘들은 우상향한다. 소위 10년 장투 주시다라고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제가 뭐 모바일에 있는 분들은 리액션을 볼 수 없고 컴퓨터에 있는 분들 접수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KG 케미칼 항상 저 마틴을 꼭 뿌려놓고 보십시오. 저거 우리밖에 안 봅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요. 이렇게요.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기간 조정 중 올라가는 거. 대신 쫓아가지만 마세요. 쫓아가지만 마십시오.
요거 저기 고농도 드론용 X3B로 드론 NK 출시한다 그래서 얘기 나오는 종목군이죠. 이런 것들 새로 그러니까 오늘 새로 뭐 이름을 날리는 종목들 여기다 지금 제가 소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이요.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특히 요거 SK 하이닉스의 후공정 신기술 이전으로 해서 향후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버텨. 이거 조정받는 거예요.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 말고도 우리가 뭐 반도체 관련 종목군을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그 엔터주 보면 저희가 하이브를 갖고 있고요. 갖고 있습니다. 얘요. 다만 얘가 30만 원대가 약간 가계 말중이기 때문에 조금 일부는 거기서 좀 챙겨줘도 된다 그러는데 얘들은 주가가 한참 얘는 이걸 올드 기법 중에서요. 이걸 상승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여기 고점은 매달아 놓고 있고요. 밑에 이 언더가 높아지는 게 이게 상승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얘 지금 상승 삼각형의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얘는 당분간은 3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나중에 30만 원대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얘가 다만 저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저희가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께 하이브 사세요, SM 사세요 그러면 또 오해 살 수 있어요. 이거 지들이 갖고 있는 거 회원들 갖고 있는 거 그런 오해는 사고 싶지 않고요. 근데 그러한 그 외의 종목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것도 호불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JYP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JYP 박진영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아마 그 TV에 뭐 예능 프로에서 나와서 하는 인터뷰를 보고서요. 처음에는 박진영 나왔을 때 보면은 아마 그 연대 무슨 과더라 지금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무슨 지리학과 어딘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옷을 입어도 무슨 비닐옷 같은 옷을 입고 뭐 저런 그랬는데 제가 홀딱 반하게 된 계기가 그 음반을 만들어 갖고 아마 미국에 무슨 제작사를 찾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음반을 주니까 거기 있는 이 뭐 프론트에 있는 그 직원이 놓고 가라고 주겠다고. 그럼 잘 부탁한다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박진영이 뭐라 하냐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게 전달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가서 그거 전달했냐고 깜빡 아니면 그러면 잘 좀 부탁한다고. 계속 그래갖고 그쵸. 연대 지질학과 맞죠? 그죠? 맞죠? 예. 그래갖고 결국은 성공시켰다라는 걸, 그죠? 정말 춤꾼이고요. 끼를 발산할 수 없죠.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있을 리가 없어요. 얘가 지금 보시면 얘는 쉬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올라갑니다. 얘들도. 그래서 만약에 엔터주가 없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저 아직 영화 못 봤네요. 최근에 미국에서 들어온 거. 제가 미션 임파서블 말고도 또 좋아하는 시리즈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직 못 보고 있네요. 뭐 하고 싶으세요? 극장 가고 싶으시죠? 그 다음에 공연 가고 싶으시죠? 뭐 4,000명 이상 뭐 허락한다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제 접종 완료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화려하게 제일 TV에 많이 등장할 게 뭐냐면요. 이제 콘서트 세계 투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하츠. 자, 보세요. 내년에 대선입니다. 부동산.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뭐 시간 되는지. 왜 주방에 보면 후드 관련돼 갖고, 그죠? 빌트인 인기가 굉장히 높죠? 최근에. 아주 뭐 모든 것이 다 아주 되고 있습니다. 얘도 보면 뭐 위에 꼽을 필요가 없죠. 밑에 딱 보셨죠? 무지하게 넓어지죠? 올라갈 때 사진 하나도 내려갈 때는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뭔 얘기 하는지 아시죠? 마틴 넓어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SGC,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GC. 자, SGC 에너지, 요거요. 요것도 얘는 성장이 한 2020, 지금 앞에 있는 고점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오늘 약간 조정을 받은 모습을 주고 있는데, 조정을 받아도 꾸준하게 저점에서 매수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SG 그린파워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에너지는요. 제가 요 얘기 하나만 딱 할게요. 여러분들 중국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가장 큰 거는 뭐였냐면 인건비였죠. 그렇죠? 이제 인건비는 경쟁력이 되질 않습니다. 왜요? 4차 산업이 되면 모든 게 자동화죠. 자동화잖아요. 우리가 왜 자동차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가격이
이게 전체 자동차 가격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뭐 스마트 팩토리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공장에서 뭘 만들어낸다 그럴 때 이제 사람이 필요 없고 다 모든 일을 뭐가 하죠? 기계가 하죠. 그러면 이제 인건비의 경쟁은 이 기계가 얼마나 싸게 돌아가느냐죠. 이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게 뭐죠? 전원이죠. 전원이잖아요. 모든 나라마다 전기료가 다 다르잖아요. 그동안에 최고의 경쟁을 갖고 있던 전력이 제일 싼 나라가 어디였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쪽 중국의 신장 위루 같은 데가 굉장히 전원이 쌌던 겁니다. 우리도 보면 왜 가정용 다르고 산업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오늘 제가 여기서는 뭐 뺐지만 소형 원자로 같은 거 여기 관련된 거 얘들도 내려갈 때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이 에너지 쪽은요 꾸준하게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YMT YMT요. 요거 기존에 그 PCB 처리 표면 하는 이런 사업들 요거 말고도요. 또 최근에 화학 소재 매출이 뒤를 이으면서 향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온 종목이 바로 이 YMT 요 종목입니다. 주가도 최근에 약간 조정받고 있고요.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주가도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거니까 계속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이언트 스텝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메타버스 그러면 떠오르는 종목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종목이죠. 또 주가도 얘가 주가가 주도주가 될 때요. 어떤 것들 스타일이 주도가 되냐면 이렇게 이걸 점프라고 그래요. 점프. 그래서 저희 그 컴퓨터인 중에 한 분이 이런 비슷한 아이디 갖고서 주도주일 때는 점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점프 앞으로 어차피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연락의 선전을 설명하고 홍보는 또 하나도 안 했어요. 홍보 안 한 이유 아시죠? 안 한 게 아니라 까먹었어요. 왜냐면 오늘 저승사자가 없었죠. 이제 저놈들은 한 번도 와서 나한테 홍보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네. 야 박 과장, 상여봐, 너희들은 이번에 여름에 보너스 없다. 그렇게 알아라. 한 번도 설명 안 하네. 이거 김 팀장이 알면 전 내일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내일 일정 부분에 매출 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요. 앞에 홍보를 할 때 하고 안 했다고 매출이 전혀 다른데 내일 전 죽었습니다. 김 팀장한테. 자 이거요. 아니 물론 필요하신 분만 하십시오. 요거 66만 원이고요. 66만 원이고요. 여기 이제 ETF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알파고는 물론이고 요번에는 종가 공약주 대신에 요거 ETF 요게 3개월이 포함이 돼서 1668에 4354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만약에 또 여러분들이 이걸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면 유튜브에서도 구독, 그 다음에 알람, 뭐 좋아요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건 내용을 자기가 들어보고 하셔야 되겠죠. 특히 제가 할 때는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랑 같이 손잡고 같이 2016년도 부자 돼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말씀 참 많이 말씀드렸죠. 정말 약속 제가 지켜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정말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입니다. 지금처럼.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G7에서 총 공세를 펼쳤단 말이죠. 이제 중국이 어떻게 맞받아치느냐. 근데 이건 아직은 노이즈예요. 아셨죠? 노이즈입니다. 그게 나와도요. 마지막 꼭지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가지고 장을 끌어내려도 우리가 증시 외측의 낙제가 갖고 중시 내측의 낙제가 있는데 금리 문제가 아니라면 얘는 내려가도 또 올라가니까요. 또 열심히 여러분들 밑에서 모아가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요 전화번호에서 여러분들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자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방송 들으시면 여러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